국가 중심 세계 지도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4.36인 이유하고 핵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잠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공유를 해서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친할 수밖에 없고 마치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두 나라가 국가의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동이라는 지역에서의 그 연결고리,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뿌리가 그 지역, 유대라는 그 지역에 있었고, 그 중동 지역에서의 존재감.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헤게모니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중동이라는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어떤 위치, 그런 국제 관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세계 지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세계 지도가 보면 본초 4호선인 런던 그리니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경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존재하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이 존재하고 그 동쪽으로 보면 이제 아시아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적도 북위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그 동남아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인도 빼고 파키스탄 탄 나라들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기준까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슬람권이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 중동에 몰려 있다. 터키뿐만 아니라 이란.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도 한번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라크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봐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라크는 이라크이고, 특성상 그렇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요르단 그 지중해 연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작다. 이런 그 지리적 환경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대서양을 건너고 지중해를 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넘어가야 중동에 닿는 구조로 됐어요. 대양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음, 어떻게 보면은, 아,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먼 나라다. 근데 중요한 점은 미국 입장에서 중동, 그다음에 이슬람권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이다. 우호적인 국가, 그다음에 비록 이스라엘이 유대교이고 본질적으로는 기독교나 카톨릭, 그 개신교나 카톨릭의 기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뿌리가 이제 그 유대교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종교적인 어떤 원리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런 아, 두 나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이슬람권이 장악하고 있는 장악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슬람 국가인 거죠. 그 세계 질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야 이제 국가라는 그 주체가 국제적인 질서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고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제국주의나 식민지 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적도권 기준 북의도를 봤을 때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이쪽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 그 지역에 차지하고 있고, 그건 이슬람이 7세기부터 이슬람이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7세기면 620 뭐 이 정도인데 그러면 1400년, 1400년 가까이 뿌리가 이제 점점 뻗어서, 결성이 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거고, 이스라엘은 또 나름대로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중동의 어떤 그 연결고리, 뭔가 그 이슬람이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 거는 아니고 유대교. 하지만 기독교의 원류가 있고 옛날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뿌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동과 그 이슬람 국가들은 너무나 먼 나라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에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자체가 이슬람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슬람권 국가 자체가. 단지 그 이라크하고 전쟁에서 이라크를 점령한 그런 예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을 또 이제 점령한 예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 이제 효율적이진 않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멀다. 미국과 그 이슬람권 국가들 기준으로 따지면 너무 멀리 있다. 미국이 이렇게 독자적인 거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아, 세계화 네트워크를 지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리적으로 구축을 못하니까 통신으로 구축은 했죠. 인터넷이라는 걸 이용하고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을 이용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을 흡수해서 세계를 막 하나로. 예전에 글로벌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미국이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었는데 통신이나 이런 걸로 세계를 장악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입장에서는 굳이 글로벌을 해야 돼? 우리가 통신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AI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오픈 AI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주요 그 세계의 어떤 의사소통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나라는 다 미국에 있으니까. 뭐 미국은 지리적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예전에 이제 글로벌리즘이라든지 지금의 이제 어떤 그 인터넷 시대에서는 미국은 세계하고 깊이 연결이 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사실 사람은 물리적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미국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는 외떨어진 나라일 뿐이다. 라는 게 일단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그 중동권, 이슬람권 국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물리적인 영향력은 갖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까우면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있겠죠. 쉽게. 그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있을 텐데 설사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의 어떤 일부를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이 거의 쉽지가 않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어떤 국가 중심 세계 지도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핵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핵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도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의 존재감 아주 적다. 지중해 연안의 아주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아마 국토 면적 자체가 한국보다도 훨씬 작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가만히 보면 이슬람권 국가에 에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중해 북부는 이슬람권이 아니고, 하지만 지중해 남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적도권 북부의 아시아권까지 인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이슬람권 국가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존재감이 뭐 나라 하나로 보면 존재감이 큰데 사실상 존재감이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만약에 핵이라는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면 핵폭탄의 위협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극심한 분쟁을 해서 지금은 초토화된 가자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수로 따지면 자폭을 해도 될 정도의 어떤 그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격은 테러리스트를 양성을 해요. 국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소급하고 헤즈볼라를 레바논을 장악하고 공격하고 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보복도 하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지금 쳤으니까 물론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의 테러가 그랬듯이 지금은 큰 테러의 세력을 어떻게 보면은 더 키워놓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암덩어리를 하나를 더 키워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적인 측면에 봤고. 국가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강해졌을지는 몰라도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란이 이제 핵을 개발을 한다? 그리고 핵이 그런 테러 쪽에 만약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존재감이 크게 상실될 수밖에 없죠. 파키스탄이 핵이 있지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인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핵을 가진 나라이고 그 사실은 중동권하고 그 파키스탄까지는 글쎄요 국제 관계가 그렇게까지는 밀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 이란은 이제 그 시아파의 맹주로서의 그 어떤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는 일단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점에 봤을 때 미국은 지리적으로 중동 국가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뭘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그 릴레이션이 이스라엘과의 국제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미국이고 이스라엘은 마찬가지 이슬람권 국가 중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갖추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뭐 4차 중동 전쟁, 지금이 5차 중동 전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버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핵이라는 위협 요소가 테러리스트 앞으로 있을 테러들 앞으로 아마 이스라엘은 테러에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그 가자의 어, 가자에서 공격한 부분이 이제 반격이지만 그런 것 자체가 국제관계에서는 결국 테러로 나타나는 게 더 크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더 위협에 대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평화적인 나라가 아닌 더 적대적인 나라,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나라, 그 다음에 핵이라든지 이런 무기로부터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만만치 않은 아, 나라이긴 한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한국은 좀 회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한국은 통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워낙 그 가까운 그 민족적인 어떤 그 형성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만큼 그렇게까지 답답한 국면은 아니다, 한국은. 중동의 이야기는 이 국가 세계 중심 지도를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기회가 된다면 블로그 글도 AI를 쓰고 이렇게 영상도 좀 만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가져다가 블로그 글을 한번 AI한테 만들어 달라는 거고,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국가 중심 세계지도로 세계를 보자.